혹시 알고 계셨나요? 매년 한국에서 70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 약 30%가 스스로 삶이 고달프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공통으로 가진 문제는 단순히 돈이 부족하거나 건강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더 깊고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단순히 돈이나 건강이 아닙니다. 제가 전해드릴 이 네 가지를 피하지 못하면 불행한 노년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건 단순한 겁주기가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 그리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은 당신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 결국 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지금 알아두셔야 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삶의 끝자락에서 후회라는 감정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룰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걸 몰라서 그동안 후회만 했구나 하고 말이죠. 그럼 시작해 볼까요? 과거 연구와 현재 사례들을 통해 노년의 삶을 바꿀 중요한 네 가지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드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하루 동안 누군가와 대화하지 않은 적이 언제였나요? 한 번도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요즘 많은 분들이 점점 고립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지죠. 통계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서울대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약 25%가 심각한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고립이란 단순히 외로운 정도를 넘어서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도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수준을 말해요. 과학적으로 보면 사회적 고립은 우리 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계속 높게 유지되면서 심혈관 질환, 당뇨, 우울증 같은 질병의 발병률이 올라가죠. 한 연구에서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사망 위험이 26%나 높다고 밝혔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함께 살아가도록 설계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친구나 가족과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녀들은 독립하고 배우자는 세상을 떠나고 친구들도 점차 줄어들죠. 그러다 보니 혼자가 되고 그 혼자라는 감정이 우울감을 키우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가까운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기, 주 1회라도 동호회나 교회, 복지센터 같은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기, 아니면 자주 연락하지 않던 친구에게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어보는 것도 좋아요.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2세인 김 할머니는 은퇴 후 친구들과도 멀어지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그림 그리기 교실에 참여했는데 그곳에서 친구를 사귀고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고 해요. 결국 작은 시작이 그녀의 노년을 완전히 바꿨죠. 여러분도 이 첫 번째 함정을 넘어서기 위해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우리의 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을 방치하는 것인데요. 아마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이 들면 어차피 아픈 건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세지만 건강 수명은 평균 73세에 불과합니다. 이 말은 무려 10년을 아프거나 불편한 상태로 보내게 된다는 뜻이죠. 그럼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건강관리의 부족입니다. 특히 40, 50대 이후에는 몸에서 오는 신호를 무시하거나 정기적인 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노화는 어쩔 수 없지만 질병은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만성질환의 80%는 올바른 생활습관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지시나요? 그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정기검진을 필수로 받으세요. 특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기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무료 검진도 제공하니 이를 적극 활용하세요. 둘째,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세요. 한국인의 식단은 과도한 탄수화물과 나트륨 섭취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요. 채소와 단백질, 그리고 적당한 양의 건강한 지방을 포함하는 식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어떤 운동이든 상관없습니다. 산책, 가벼운 스트레칭, 요가 등 하루 3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수명을 평균 5년 이상 늘려준다고 합니다. 한 예로 60대 초반에 당뇨 진단을 받았던 박 씨는 당뇨로 인해 합병증이 심각해질 뻔했지만 걷기 운동과 식단 관리를 시작한 이후로 약 복용을 줄이고 건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박 씨는 운동을 시작한 게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자신감도 되찾았어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작은 변화가 결국 큰 차이를 만듭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은 내가 돌본다는 주인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세 번째 함정은 우리가 눈 감아버리고 싶은 문제 중 하나입니다. 바로 재정적 무계획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못지않게 재정적 안정이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국노동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약 45%가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어요. 이 수치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돈이 없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필요할 때 돈이 없는 상황은 분명 불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요? 첫째, 재정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씀씀이가 그대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고정지출과 유동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고 어디에 돈이 쓰이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노후 자금 계획을 세우세요. 공적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이나 저축성 보험 등을 통해 보완적인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 빚에서 자유로워지세요. 50대 이후로는 새로운 대출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채를 정리하지 않으면 은퇴 후 재정적인 압박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명한 소비를 실천하세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대신 자신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투자하세요. 예를 들어 값비싼 물건을 사는 대신 자신이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경험을 사는 게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김 씨 부부의 이야기를 잠시 나눠볼게요. 이 부부는 은퇴 후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기엔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텃밭 농사를 시작했는데 직접 키운 채소를 팔면서 작은 수익을 내는 동시에 건강한 생활도 이어가고 있다고 해요. 계획적인 재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죠. 결국 재정은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는데 가장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수입과 지출을 점검하고 미래의 나를 위해 작은 준비를 시작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그 준비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분명히 느낄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함정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의미 없는 삶의 지속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과 마음이 느슨해지고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되다 보면 삶에 대한 의욕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연구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80년 이상 진행한 유명한 성인 발달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행복은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연결된다고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자신이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답이 있을 때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의미 없는 삶이란 어떤 걸까요?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리는 삶, 하루를 버티는 삶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큰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일이라도 내가 왜 이걸 하는지를 알면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 목표를 설정하세요. 작은 목표라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산책하기, 새로운 요리 배우기, 손주들에게 편지 쓰기 같은 작은 목표가 좋습니다. 목표가 생기면 삶의 동력이 생깁니다. 둘째, 타인과 연결되세요. 의미는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더 크게 발견됩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도움이 타인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줄 수 있는지 깨닫게 되면 삶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집니다. 셋째, 배움의 끈을 놓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삶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무료 강의를 들을 수 있고 복지관에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해 강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은퇴 후 무료함을 느끼던 강 씨는 우연히 도서관에서 글쓰기 강좌를 듣게 되었습니다. 평생 글을 써본 적이 없었지만 자신의 삶을 기록하며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고 지금은 작은 동네 잡지에 칼럼도 기고한다고 해요. 강 씨는 내 삶에 이렇게 재미있는 일이 남아있다는 걸 몰랐다며 매일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자신이 의미를 부여하면 그 일은 인생의 활력이 됩니다.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지 않겠다는 다짐, 그것이 행복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나이 들수록 피해야 할 4가지 함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회적 고립, 건강관리의 방치, 재정적 무계획, 그리고 의미 없는 삶의 지속. 이 4가지는 우리가 간과하기 쉽지만 방치할 경우 노년의 삶에 큰 그림자를 들이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모든 문제는 작은 노력과 실천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이웃에게 인사를 건네세요. 건강관리를 위해 하루 30분 산책을 시작하세요. 재정적으로 안정된 노년을 위해 지금부터 수입과 지출을 점검하고 작은 저축을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작은 목표를 세우고 배움과 도전을 멈추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행복한 노년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투자하고 주변 사람들과 연결되고 무엇보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찾는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삶은 빛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걸음씩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작은 행동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노년이 후회가 아닌 만족과 감사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더 행복하길, 그리고 내일이 더 기대되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